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하늘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일 일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가랑비가 이슬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입니다. 비가 이슬비 수준으로 약간 내리고 있어서 잠실에 있는 저 편의점에도 비가 약간 내리고 있어서 구름이 약간 끼어서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대가 바뀌었습니다. 22대와 24대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는데요. 연임을 하지 않고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또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은 3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을 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요. 1869년부터 187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을 하셨었고, 그분이 사관학교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관학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했었던 제34대 미국 대통령을 하셨었죠.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분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이제 그 시절에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분리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하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핵잠수함 시 울프의 수석장교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어제 그분이 만 98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령 기록입니다. 최고령.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령이 이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1924년 10월 1일 생이니까 어제 만 98세가 되셨고, 그 다음으로 고령 대통령이 누구셨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4년 전,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만 94세 5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만 94세 5개월 때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령이 누구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인데요. 레이건 전 대통령은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만 93세 4개월이었습니다. 만 93세 4개월로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령 순서가 어제 98세 생신을 맞이한 지미 카터, 그 다음이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순서입니다.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핵잠수함 시 울프의 수석장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미국의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조지아주의 농장주 출신인데요.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하셨고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1977년부터 4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임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었는데요. 그분이 정치에 입문하실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농장주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 초년생 그 시절에 정계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무명의 신출내기 정치 초년생이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PR의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그 의원들의 생일 때 그 집 앞에다가 꽃바구니를 갖다 놨었답니다. 국회의원마다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국회의원의 집 앞에 꽃바구니를 갖다 놓고 자신이 이제 갖다 놨다고 무슨 카드도 남겼었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 지미 카터라는 신입이라기보다는 신인 정치인이 있구나라는 이제 지미 카터의 존재가 부각이 돼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드디어 1976년도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돼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요. 그분은 이제 임기 초기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을 중재를 해가지고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지 않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조약을 중재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국제 분쟁에 중재하고 또 평화 운동을 위해서 이바지한 공로가 커서 2002년,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북한에 미국 대통령 특사로 파견돼 가지고 남북 간의 그 평화 분위기 조성, 또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5년, 즉 7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그 항암 치료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4개월 만에, 그 고령인데도 7년 전이면 정말 고령이지 않습니까? 올해 98세면 7년 전이면 91세셨을 텐데요. 뇌종양 판정을 받으신 지 4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98세가 되셨다고 인터넷 기사가 떠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4년 전에 만 94세 5개월의 연세로 별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만 18세 나이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돼가지고 그분은 에일대학교, 세계 최고의 명문 에일대학교에 입학하신 상태에서 자원에서 미국 해군 조종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만 18세 나이로 참전하실 정도로 굉장히 애국자이시기도 한 분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또 1989년부터 93년 초까지 대통령을 4년밖에 못 하셨었죠. 그러니까 걸프전을 통해서 사막의 폭풍작전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미국의 승리를 가져오신 그러한 공로가 크긴 하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재선에 도전하셨을 때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그런 말을 했었죠.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더 중요하다. 군사 외교 이런 것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 캐치프레이즈를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상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아버지 부시는 대통령을 4년밖에 못 하셨는데요. 그분은 그래서 아들 부시는 93년 1월에 아버지 부시의 재선 실패에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9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이 아들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해서 그 충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들 부시가 마라톤 풀코스를 93년 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그 당시에 나이 47세의 나이로 3시간 44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이 아들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는 그 당시에는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프로야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 시절에 그렇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텍사스주 주지사를 거쳐서 2000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는 그 은퇴 후에도, 퇴임 후에도 뭐 5살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70세 때, 또 75세 때, 85세 때, 뭐 90세 때 이런 식으로 5살 단위로 90세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70세 때, 75세 때, 80세 때, 85세 때 이런 식으로 5살 간격으로 스카이 점프를 하셨습니다. 스카이 점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18세 때 해군 조종사로 참전하실 정도로 애국자이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은퇴 후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년 간격으로 그 생일 기념으로 스카이 점프를 하셨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하다가 나이가 굉장히 드신 고령 상태에서는 다른 프로 스카이 다이버와 함께 그 낙하산을 타고 스카이 점프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스포츠맨이셨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했고요. 여전히 이슬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최장수 대통령 랭킹 1, 2, 3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신호등 바뀌었으니까 건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호등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사관학교를 나왔던 세 분 관련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핵잠수함 씨 울프의 수석장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두 분의 사관학교 출신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총사령관이셨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두 분에 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있었던 약 4년 정도의 남북전쟁 기간 동안 북군의 총사령관을 하셨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북군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하신 총사령관이셨죠. 율리시스 그랜트. 그분이 이제 사관학교를 나오셔서 그렇게 남북전쟁 북군 승리의 영웅이셨고, 그 뒤로 이제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 저녁에 암살되시고 다음날 새벽 4월 15일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 후임으로는 앤드류 존슨 이분이 후임 대통령을 하셨었는데, 링컨 대통령의 자녀 임기만 채우고 이제 물러났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제18대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1869년부터 187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제18대 대통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남북전쟁에서는 영웅이었지만 대통령 시절에는 8년의 임기 동안에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진 못하신 걸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되실 때, 원래는 그곳에 그 당시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부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 부부가 거기에 가서 연극 관람을 하시다가 암살범 부스의 암살에 의해서 링컨 대통령이 총 암살되셨는데요. 원래는 그랜트 북군 총사령관 출신 그랜트 장군 부부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랜트 장군이 살아난 이유는, 링컨 대통령만 암살되고 그랜트 장군이 살아난 이유는, 그랜트 장군은 거기에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은 받았는데 왜 안 갔냐?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지 말자. 자녀들 졸업식에 가는 걸로 좀 핑계를 대고 우리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인꼬 부부였던 그랜트 장군은 부인 말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됐지만 그랜트 북군 총사령관은 암살되지 않았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군의 총사령관, 유럽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원래는 메가드 장군의 부하 장군이시기도 하셨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럽군의 총사령관을 했고,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전선의 총사령관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당시는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하셨었는데요. 그 인천 상륙작전은 결국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에 이루어졌는데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 현충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셨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주역이었었는데요. 그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비리그가 뭔지 다 아시죠?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제 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제 34대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날짜가 1944년 6월 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6월 5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에서 하루를 연기한 이유가 6월 5일은 굉장히 날씨가 비도 많고 또 어둡고 뭐 여러 가지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상륙작전을 하려면 먼저 공수특전단, 공수부대가 낙하산 투하를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적지를 먼저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수부대가 투하되려면 달이 밝아야 되는데 비가 오고, 오늘처럼 지금 비가 오고 구름 낀 그런 날씨에는 달이 밝지가 않죠. 그래서 공수부대들이 낙하 지점을 제대로 식별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수부대들이 낙하 지점을 제대로 식별을 못할 수 있어서 공수부대들이 낙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조건은 한 달쯤 연기하는 게 좋은데, 상륙작전을 위해서 선박 안에, 군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만의 병력들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군사보안, 철통보안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일한테 그게 들켜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수십만 그 군사들이 아무리 군함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보가, 상륙작전을 한다라는 게 정보가 누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6월 5일에서 하루만 연기해서 6월 6일로 D-Day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있었었고, 그로부터 2달 반 후인 8월 25일에 프랑스의 파리가 독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된 것은 1940년 6월 14일이고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4년 2개월 정도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프랑스 파리가 독일의 점령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10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휴일인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